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민중웅 사무총장님께서 나와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그리고선 우리의 집회를 정리할까 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천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극기혁명 국민응원부 사무총장 민중호입니다. 네, 저는 2002년 12월 달에 이해창 총재와 노무현 간의 16대 대선, 그 대선 자체가 부정선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한나라당 당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선거 결과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어요. 결국 그 분노를 했지만 재검표도 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중앙선관위는 한 몸입니다. 한 통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적화, 즉 자유민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범죄 조직이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다 잡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공권력이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모든 체제를 저들이 살라미 전법을 통해서 야금야금 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기암이 아니라 이제 인공호흡기를,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의 생명체죠. 지금 인간도 생명체지만 대한민국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이 자유민체제의 자정기능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등 이 중요한 자정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와 견제를 통해서 이 자정기능이 돌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자정기능이 다 무너졌습니다. 선거만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이 나라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언론만 정말 제대로 살아있으면 이 나라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우리를 대변할 자유보수파 정당 국민의힘이 저렇게 적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한민국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만 또 정확하게 눈뜨고 시퍼런 눈을 뜨고서 확실하게 정의를 지켰으면 이 나라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다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죠. 지금 이들은 선거리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것은 선관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주권을 다 빼앗겼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매번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
내가 국회의원을 뽑는 바로 권리를 갖고 있느냐 행세를 합니다. 근데 주권이 없어요. 그 주권은 현재 선관위가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은 바로 뒷배가 있는 5.18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5.18 광주 매각제. 이 5.18을 헌법에 수록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북한에 복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속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면역학자 배용석 박사가 올라오셨다가 이제 말씀하고 내려가셨는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인구가 몇 명이 감소가 됐고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 현재 이렇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길 바랬는데 그 얘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화장장에 가보세요.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인구가 면역학자 배용석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한답니다. 50만 명 줄었다고 한다면요, 거기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민 간 사람도 포함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이민 간 사람들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암이 걸렸고 여기도 암이 걸렸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바로 그거를 맞은 다음에 약 지금 보면요 30%가 암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위중한 문제, 저들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죽이고 또 부정선거로 체제를 전복시키고 국회의원들을 다 장악하고 대통령도 지들들 마음대로 하고 지자체장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은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 많아요? 여러분은 주권을 빼앗겼어요. 바로 북한을 소국으로 하는 종북 친중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그래도 검찰은 살아있지만 현재 기회주적인 적성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이죠. 이 사람 누굽니까? 전 충남지사 김대평의 아들입니다. 정진석 누구의 아들입니까? 전부 다 이들은 권력을 대물림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러나 그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는 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을 대변할 한나라당, 지한국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대통합당, 국민의힘 이들은요 보수우파 코스프레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의 강령을 보십시오. 강령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강령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다. 강령에 대한민국 건국이 없습니다. 강령에 5.18이 있습니다. 5.18. 그래서 이들은 이번 개헌에 5.18을 반드시 넣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 4.3도 넣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순 반란도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순 반란 바로 제주 4.3의 폭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동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바로 국군을 죽인 그 세력들을 반대한민국 세력들 폭동한 그 세력들을 민주화하고 민주항쟁으로 성격을 규정졌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요 제주 4.3 돈잔치가 완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주 4.3 돈잔치가 꽃잔치, 봄잔치처럼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5.18도 이번에 몇백억의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제 여러분은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권을 되찾아야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주권을 되찾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언론도 죽었죠, 사법도 죽었죠, 정치도 죽었죠, 선거도 죽었죠, 경찰도 검찰도 우리 편 아니죠. 결국 우리 스스로 주권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손주가 이재명과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의 그 하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들 그걸 그냥 놔두고 죽을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혹자는 전두환 대통령을 왜 거기에 넣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은요 11.6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신 분입니다. 리더십도 훌륭하시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 부하들한테 웬만하면 모든 걸 부하한테 다 이름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그 측근한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퇴임하고 나니까 간첩들이 너무 많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노태우, 여러분들 노태우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육사 출신으로서 바로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노태우를 이족 세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2023년인가요? 22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1년 후에 노태우가 죽었습니다. 바로 저희 서울시청 앞에다가 거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참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노태우가 경북고등학교 나왔죠. 대구 사람입니다. 노태우의 문제점 첫 번째 한 가지는요, 대한민국을 촉발시키고 대한민국의 북한 종북 세력한테 항복한 항복선언이 바로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은 김대중을 사면하고 직선제로 하겠다는 그런 항복선언을 받았은 겁니다. 바로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4.13 호조치를 내렸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직선제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호조치를 했는데 호조치를 했다가 호를 철폐했습니다. 4.13 호조치를 하고 나서 바로 6.29 선언을 통해 가지고 호를 철폐한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6.29 선언을 통해서 항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87헌법 10월달에, 지금 우리 헌법이 87년도 10월달에 제정된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국회 권한을 확대시키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제적의원 3분의 1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바로 해제됩니다. 바로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으로서 바로 해제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권한이 얼마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가 한 이적행위한 게 바로 3당 합당입니다. 민주정의당, 바로 순수한 우익정당입니다. 그 우익정당에다가 김영삼의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공화당이 들어옵니다.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에 암약하는 간첩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들어왔어요. 민주당, 이재호, 이우재, 그 다음에 김문수, 차명진, 박형준 등등 바로 민주당 세력이 바로 민주자유당이 들어온 거죠.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정의당이 민주자유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갛게 된 게 바로 3당 합당입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198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는데 이틀 후에 1988년도 2월 27일 날 새벽에 노태우의 김옥순 여사가 광주 5.18 묘지에 나타납니다. 새벽에. 그리고 이한열 묘비를 붙잡고 울어요. 아주 구석지게 웁니다. 그 사진을 딱 찍죠. 그리고 바로 이 무연고 묘지가 거기에 여러 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5.18 관련 연구하는 분들은 그 무연고 묘지는 북한군 묘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물론 다 추측이죠. 바로 김옥순 여사가 무연고 묘지에 가서 또 붙잡고 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죠?
왜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것도 취임하자마자 이틀 후에 새벽에 광주 망월동 묘지에 왜 나타났습니까? 이거는 신문에 그때 당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노태우는요, 고향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중국 산동해성에서 태어났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는 노태우가 그 다음에 중국과 수교했죠. 등등 여러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데 있어서의 그 시발이 아주 공식적이고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그 기점이 바로 노태우 당시로부터였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찬 아시죠? 이정찬이가 바로 민주정의당을 창당할 때 숨은 역할을 했고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상당히 아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김대중이가 정권 잡자마자 정권 인수위원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 인수위원장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죠. 당시 안기부장 취임합니다. 그 1년 후에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뀝니다. 또 초대 국정원장도 취임합니다. 이 양반이 국정원장 안기부장을 했을 때 북한에 있는 휴민트 조직, 즉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중앙정보부에다가 전달하는 휴민트 조직 230명 정도를 명단이 넘어갑니다. 바로 이정찬이가 안기부장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그 명단이 넘어가서 바로 북한에서 수총이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휴민트 조직 약 230명이 다 죽습니다. 이런 내용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분이었었냐면은 김신조 사건 때 청와대 습격사건 김신조 사건 때 31명이 내려온 걸 알고 계시죠? 31명이 아니라 33명입니다. 그 2명은 어디 갔느냐? 그 2명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북한산 쪽에서 3명을 생포합니다. 그 3명을 생포해서 보안사령부,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또 정보사, 하여튼 이 대한민국 첩보기관이 3명을 회유시킵니다. 3명을 회유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대장입니다. 그 김신조 사건에 들어온 그 부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 3명한테 너희들 전향해라. 너희들 전향하면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3명은 다 살려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 대장은 끝까지 나는 못한다. 결국은 최후에 작두를 가져와라. 작두를 가져와서 바로 그 대장을 바로 124군 부대 청와대를 습격한 그 대장을 작두에다가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노로 하는 사이에 작두로 목을 자릅니다. 그 목이 텅텅 튑니다. 바로 2명이 정말
바짝 졸아가지고 살려달라. 결국 그 두 명을 정황선을 받고 사인을 받고 그 두 명한테 그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북에 와서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결국 이 사람들은 장군이 되고 그때까지 모든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 김일성과 김정일의 고급 정보들이 계속 대한민국 국정원의 중앙정보부에 계속 들어와서 결국 이런 내용들이 박정희 대통령께 계속 보고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끼치고 또 새끼치고 그런 대한민국의 휴민트 조직이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정찬이가 김대중의 명령에 의해서 다 넘긴 거죠. 김대중, 이정찬 간첩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바로 판사로서 그러나 이재명을 좋아하고 북한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 간첩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은 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들은 바로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뭉치고 단결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체제 수 이 대의 명분에 모두 뭉치고 단결해야 됩니다. 저기 앞에서 이 정광 목사 쪽에서 이 집회하시는 분들과 다 모두 함께 뭉쳐야 됩니다. 뭉치고 우리는 이제 실력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실력 행사는 뭐냐? 비폭력입니다.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집회 주최자의 명령 없이는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기가 없습니다. 저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언제든지 이 우리의 폭력을 역용해서 폭동으로 만들고 결국 다 죽일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할 때 경찰을 당시에 보십시오. 저는 당시에 사무총장으로서 그 상황을 제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다. 만약 그때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바로 낙원상거와 안국동을 다 차단시키고 에어싸면은 결국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무대에 올라와서 선동하는 여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공격하자! 헌법재판소로 나가자! 청와대가 공격하자! 싸우자! 아주 어마어마하게 선동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그날 몇백 명을 죽었습니다. 경찰이요. 당시에 이 방송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차에 스피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국자가 바로 나가 죽었습니다. 그 전날 버스가 전부 다 차벽을 이렇게 세웠어요. 한 대만 맨 뒤에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놨습니다. 전부 다
가로로 세워졌는데 가로 세로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그만 뺄 거래요. 바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사고가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차가 문이 열려 있었고 키가 꽂혀 있었답니다. 결국 이 차를 가지고서 이 차들을 치고서 그리고 바로 중간에 있던 방송차의 스피커가 떨어진 거죠. 피를 보면 사람은 흥분합니다. 피를 보면 사람은 미쳐 날듭니다. 피를 보면 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만의 경우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헌재로 결국은 다 죽어요. 그나마 정말 아까운 우리 애국자분들이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선동하는 세력에 의해서 정체 불명예 그 다음에 정확한 신문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그 다음에 또 핸드마이크로 선동하면요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선동해서 폭력을 발생하면요 결국은 다 죽어요. 경찰은요 전부 다 이것을 폭동으로 정리하는 거죠. 자, 구호로 외치겠습니다. 너무 자유민주제 수호 하나로 뭉치고 단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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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제 수호 하나로 뭉치고 단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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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폭의 부정선거 세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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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세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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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친중 공산내란 공산연명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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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매학제 개헌과 대선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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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세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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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북한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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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북한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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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